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5 공동선언 20주기를 맞아 그에 관련한 이야기, 특히 대북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혜연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북한은 우리에게 늘 돈을 요구했다. 이 대목이 나옵니다. 예,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항상 돈을 달라 그랬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뭘 하겠다 그러면 네. 그럼 100만 달러 달라. 네. TV 100만 대 달라. 굉장히 스케일도 크죠. 네. 만약에 이제 당시에 이제 평양에 네. 정주영 체육관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네. 기공식을 이제 해서 우리가 현대가 이제 가겠다. 네. 그럼 우리가 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 사람들이 기공식 참석을 위해 가겠다 그러면 네. 그럼 돈 100만 달러 주고 들어오세요. 네. 그다음에 뭐 또 사회단체가 왜냐면 2000년도 초반에 이제 DJ 정부 때 굉장히 북한과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네. 각종 사회단체들이 이제 북한에 가겠다고 이제 요청을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에 돈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무조건 시작이 1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무슨 제안을 한다. 네.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제안을 하고 싶고 우리가 북한 잠깐 가거나 아니면 북한 사람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그럼 TV 100만 달러. 네. 그럼 우린 나갈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TV를 선물하고 네. 아니면 돈을 주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그 TV를 보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인데 정작 돈을 내는 것은 우리 남한 사람들이었다. 네. 당시 이제 이분의 저에게 이제 증언하신 분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대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항상 이들이 올 때마다 가져오는 선물의 규모 그 다음에 돈 얼마 투자할 것이냐 그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지가 있어서 불쌍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그지가 나를 도와주려면 돈을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걷어들인 돈이 그러니까 김정일 당시 북한 지도층의 비자금으로 그렇죠.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주목한 겁니다. 월간조선이 DJ 때의 비자금,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인데요. 정확히 DJ 때 얼마의 돈이 넘어갔는지는 모릅니다. 당연히. 아직도 예. 지금 계속 추정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끌려다녔다는 거를 봤을 때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흘러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네.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네. 왜 이러는 걸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굉장히 이게 우리 입장에서 황당한 얘기인데 북한은 한국을 정식 교류의 상대로 보지 않고 네. 비즈니스적으로는요. 또 정치적으로는 한 수 아래의 국가로 본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관여만 없다면 바로 자신들의 복속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없으면 우리가 너네보다 훨씬 앞서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또 연락을 하는 이유도 한국 내부의 역학관계나 필요성 때문에 자기들과의 교류나 협력에 매달린다라는 거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는 저 나라가 진짜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네. 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우리한테 자꾸 뭐를 요청하니까 네. 그러면은 너희가 필요한 거니까 너희가 돈 100만 달러 줘. 그럼 우리가 나갈게 라고 네.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공화국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에게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버릇을 들여놓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이제 북한이 야, 우리가 너네 만나주는 것만 해도 영광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는 그 GDP 차이가 지금 밝혀진 것으로 우리가 한 45배 네. 차이가 나고 정말 독재국가, 사실 북한은 왕조국가죠. 네. 왕조국가고 정말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고 인민이죠. 거기는 정말 핍박하고 뭐 고사총으로 죽이고 뭐 굶어 죽고 이런데. 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우리나라가 네. 미국만 없으면은 당장 북한에 복속시킬 수 있는 대상이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 네. 그들을 접근을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당한 일화도 많은데요. 네.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대기업들이. 몇 번 이제 평양을 다녀보니까 거기 수화물 카트들 이제 진 있으면 이제 네. 하는 거요. 그게 있길래 평양에 이제 우리가 수화물 카트를 좀 사주겠다. 한 네. 1000대 정도.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대신에 거기에 이제 로고를 좀 부착해달라.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브로커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니 2주 뒤에 돌아와서 그까짓 거 해주겠다. 그냥 순환 공항 청사만 지어주면 그냥 청사. LG 로고는 그냥 공항에 도배를 해주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순환 공작 뭐야? 공항. LG 로고를 도배를 북한에 해봤자 뭐 얼마나 광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북한 뭐 가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은 안하무인적, 그러니까 본인 이기주의 극도로 이런 사실 카트를 사주는 거랑 공항 리모델링이랑은 뭐 차원이 다른데, 우리 공항 잘 짓지 않습니까? 인천공항도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으로 꼽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해서 이분이 계속 있었는데 그 상대편 북한 측이 너무나 진지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농담인 줄 알았다가 농담인 줄 알았다가 너무 네.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거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평양에 이제 주유소를 네. 우리가 해주겠다. 이제 한국 기업이 대신에 이제 우리가 주유소하고 이제 거기 또 로고하는 조건으로 한참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기름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고 북한 관리가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문제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요 사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유소를 지어주는 게 아니고 기름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주유소를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름도 니네가 갖고 와야지. 예. 오는 거죠. 아마 얘네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기름 이런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얘네들 전기도 없고 하니까 아마 이제 요런 명분으로 기름 좀 뭐 나만이 주면 한번 잘 한번 띵겨보자. 한번 먹어보자. 꿀꺽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와는 이제 전혀 대화가 할 수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계속 우리는 이제 매달리듯이 뭐 구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눈치를 봐서 그랬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가장 이제 북한에서 이제 대기업이 이제 사업을 그러니까 어쨌거나 해야 되니까 어차피 퍼줄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상대방 카운터 파트너가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제 그 북한 관료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본주의적 원가 개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V 임가공 일부를 이제 대동강 이제 호텔에서 했다, 이제 공장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원가 해가지고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뭐 원가가 15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판매를 20만 원에 하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 진짜 한국 이 대기업은 폭리를 취하는 그런, 그리고 저기 그 선생은 지금 나한테 거짓말만 한다. 15만 원인데 원가가 어떻게 20만 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권장 소비자 가격과 실제 판매가가 틀리다. TV를 하나 만들 때는 재료비, 인건비 말고 거기에 광고비, 뭐 간접 비용이 다 들어간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려 5년 동안 설명을 했는데도 결국은 설득하지 못했고요. 도무지 수긍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원가 계산이나 회계가 엉터리다. 심지어는 정직하지 못하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랑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하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대기업의 그 이제 엘리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이런 치욕을 맛본 건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북한은 건방지게도 우리나라를 정식 교육 상대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한 수 두 수 아래로 보고 있고, 게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만 해준다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고 100만 달러 무조건 기본이. 무조건 기승전 100만 달러. 그걸 또 우리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준다고 하고요. 이게 참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면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신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어야지. 서로 이제 그 발주하는 사람이나 납품하는 사람이나 믿어야 되는 건데 우선 신용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제 금액이 특히 크지 않을 경우에 아니면은 좀 잠깐만 외상으로 해달라. 또 아니면은 사정이 좀 너무너무 딱하다. 이렇게 불쌍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사업가들이 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온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는 무조건 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현금으로 거래를 하려면 북한은 정상적으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3자 지불자가 있는 사업 구도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다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사업에서는 늘 내가 생각했던 비용 이외에 추가 비용 어떤 식으로든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 기자 얘기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북한을 정말 우리가 대등한 교역 상대로 보고 또는 한민족으로 보고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대북 싸움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정 기자 말씀을 많은 이제 구독자들과 시청해 주신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그리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의 아주 말도 안 되는 험한 말들로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좀 우습게 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북한 같은 데가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북한한테 계속 고개를 조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이번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